지금 통장에 현금만 쌓아두면 가난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건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QLD, TQQQ 같은 빠른 엔진만 달고 바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겁니다. 엔진은 강한데 차대가 약하면 속도는 나도 사고가 납니다. 오늘은 그 사고를 막는 방식, 적은 돈으로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자산을 굴리는 포트폴리오 공식, 그리고 그 공식 안에서 QLD와 TQQQ를 어디에 꽂아야 살아남는지 바로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월급은 비슷한데 점심값은 10,000원이 자연스럽고 장바구니는 50,000원이 우습고 집값은 멀리 가 있고 주식도 코인도 이미 오른 것 같고 지금 들어가면 꼭지일 것 같고 안 들어가면 평생 뒤처질 것 같고 그래서 딱 한 번 인생 역전하려고 레버리지로 승부 보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 마음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투자에서 순서는 생존입니다. 먼저 해야 할 건 종목 선택이 아니라 내 돈이 흔들리지 않게 받쳐줄 구조부터 만드는 겁니다. QLD, TQQQ는 구조가 완성된 뒤에 들어가야 여러분 편이 됩니다. 구조가 없으면 QLD, TQQQ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기 전에 먼저 여러분을 시장에서 퇴장시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자산이 채권입니다. 채권은 안전하다라는 말만 기억하고 들어가면 바로 덫에 걸립니다. 채권은 안전할 수도 있고 주식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만기입니다. 만기가 길수록 금리 움직임에 가격이 크게 흔들립니다. 즉 장기채는 안전자산처럼 보이는 금리 방향 베팅입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주식보다 더 어렵고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원리만 간단히 잡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건 시소처럼 움직입니다. 그런데 시소가 길면 같은 움직임에도 반대편이 더 크게 튑니다. 장기채가 바로 그 긴 시소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만 반대로 가도 장기채는 두 자릿수 손실이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대박이 아니라 리스크 최소입니다. 그러면 채권은 장기채가 아니라 단기채로 써야 합니다. 단기채의 역할은 수익이 아니라 바닥입니다. 바닥이 단단하면 위에 무엇을 올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닥이 약하면 위에 아무리 좋은 걸 올려도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QLD, TQQQ 부를 만들고 싶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먼저 만들어야 하는 건 단기채 같은 안정자산의 바닥입니다. 여기서 포트폴리오 공식을 집짓기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첫째, 땅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창문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비상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엔진을 달고 싶으면 차고가 있어야 합니다. 땅, 이게 단기채입니다. 가른하면 달러 기반 단기 국채 성격의 상품으로 현금처럼 두되 이자가 붙는 형태가 좋습니다. 이 땅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변동성 방어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회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현금은 심리적으로 편한데 시간이 지나며 구매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기채는 그 현금의 단점을 조금 메우면서 폭풍이 오면 집 전체를 받쳐줍니다. 기둥, 이게 금입니다. 금은 수익을 위해 넣는 자산이 아니라 보험으로 넣는 자산입니다. 금이 왜 필요하냐라고 물으시면 답은 간단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종이 자산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길어지거나 화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거나 지정학적 충격이 오거나 이런 구간에서 금은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금은 평소에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빼버립니다. 그런데 보험은 사고 나기 전에 드는 겁니다. 창문, 이게 성장 자산입니다. 여기서 QLD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왜 QLD냐라고 물으실 텐데 이유는 선명합니다. 성장 자산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리스크 최소를 원하면 성장 자산도 체급 조절을 해야 합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2배입니다. TQQQ는 3배입니다. 같은 방향을 보지만 흔들림의 크기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3배를 메인으로 잡으면 구조가 아무리 좋아도 심리가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QLD를 성장 창문의 기본으로 두면 수익을 노리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한 번 크게 먹는 게 아니라 시장에 오래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비상구, 이게 현금입니다. 단기채가 있는데 왜 또 현금이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은 단지 자산이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시장이 급락하면 좋은 자산이 세일합니다. 그때 땅을 뜯어내서 사는 게 아니라 비상구 자금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식이 나옵니다. 리스크 최소, 적은 돈, 생존 우선, 이 목적이면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구간, 방어 중심형. 단기채 50, 금 20, 성장 20, 현금 10. 성장 20 안에 QLD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 비율은 누군가의 정답이 아니라 역할 배분의 기본형입니다. 땅이 50이면 폭풍이 와도 집이 무너질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창문이 20이면 성장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동이 20이면 화폐 시스템 리스크를 완충합니다. 비상구가 10이면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간, 성장 균형형.
단기채 40, 금 20, 성장 30, 현금 10. 여기서도 성장 30의 중심은 QLD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은 균형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좋은 흐름이 오면 성장 30이 끌어주고 흔들리면 단기채와 금이 버텨줍니다. 세 번째 구간, 공격 옵션형. 여기서부터 TQQQ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단기채 40, 금 15, 성장 35, 현금 10. 그런데 성장 35를 전부 TQQQ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저라면 성장 35 중에서 기본 25는 QLD로 두고 나머지 10만 TQQQ로 둡니다. 왜냐하면 TQQQ는 엔진이고 엔진은 항상 켜두는 게 아니야 길이 열릴 때만 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비율보다 규칙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포트폴리오는 그냥 섞어놓은 재료일 뿐입니다. 규칙이 있으면 포트폴리오는 시스템이 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최소 규칙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성장 자산은 한 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LD든 TQQQ든 분할로만 들어갑니다. 적은 돈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서 운 좋게 맞추는 경험은 다음에 더 큰 손실을 부릅니다. 분할은 수익을 줄이는 게 아니라 퇴장을 막는 장치입니다. 둘째, 기준선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을 대표하는 지수 흐름 혹은 QQQ 같은 대표 지표의 21선을 기준으로 위에서는 공격을 줄이고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를 늘리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측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측을 안 해도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리스크 최소의 핵심입니다. 셋째, 리밸런싱은 정해진 날에만 합니다. 매일 보면 흔들립니다. 흔들릴수록 규칙을 깨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 혹은 반기마다 한 번 딱 그날만 비율을 맞춥니다. 그리고 비율이 너무 벌어졌을 때만 조정합니다. 이 방식이 심리를 지켜줍니다. 이제 QLD와 TQQQ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QLD는 기본 성장 엔진입니다. 목표는 단 하나, 시장의 우상향 흐름에 체류하는 겁니다. QLD는 상승장에서 강력하고 하락장에서 아프지만 TQQQ보다는 덜 아픕니다. 그래서 초보자나 리스크 최소를 원하는 분에게는 성장 파트의 중심으로 쓰기 좋습니다. TQQQ는 가속기입니다. 이건 보조 엔진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 때도 항상 풀악셀을 밟지 않습니다. 직선이 열릴 때만 밟습니다. TQQQ도 똑같습니다. 시장이 명확하게 추세를 회복한 구간, 변동성이 진정되는 구간,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에 바닥이 이미 단단히 깔려 있는 구간, 이때만 비중을 제한해서 씁니다. 그리고 비중 제한이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넣으면 그 순간부터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심리 게임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언제 TQQQ를 켜야 하느냐? 정답은 상황마다 다르지만 원칙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단기채와 현금이 충분해서 시장이 흔들려도 추가 매수와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상태일 때, 이 상태가 아니면 TQQQ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스트레스 상품이 됩니다. 또 하나, 장기채로 한 방을 노리려는 유혹, 특히 금리 인하만 기다리며 장기채를 잡는 행동, 이건 오늘 이야기의 목격과 정반대입니다. 리스크 최소를 원하시면 채권은 단기 중심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금리 예측은 전문가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길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길 게임은 예측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왜 요즘은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그럼 그냥 제일 빨리 오르는 걸 사야겠네. 그래서 TQQQ로 가거나 더 센 레버리지로 가거나 코인으로 몰립니다. 이게 가장 흔한 파국 루트입니다. 모든 게 함께 오르는 시기에는 수익보다도 더 큰 게 따라옵니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커지면 레버리지가 커지고 레버리지가 커지면 작은 역풍에도 퇴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일수록 포트폴리오 공식이 더 필요합니다. 땅과 기둥과 비상구를 갖춘 사람만 창문을 키워도 집이 버팁니다. 이제 현실적인 실행 방법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방어 중심형으로 가시면 단기채 500만 원, 금 200만 원, QLD 같은 성장 200만 원, 현금 1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성장 200만 원을 한 번에 사지 마시고 4번으로 쪼개서 50만 원씩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장 급락이 오면 현금 100만 원 중 일부를 성장 자산에 추가로 넣고 대신 리밸런싱 날에 다시 비율을 맞추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게 작게 시작해도 무너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의 규칙이 더 중요합니다. 수익이 나면 사람은 방심합니다. 방심하면 비중이 커집니다. 비중이 커지면 한 번의 하락이 계좌를 찢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 구간에서는 성장 자산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바닥 자산으로 옮기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성장 파트가 계획보다 커졌으면 초과분을 단기채로 옮겨서 땅을 더 단단히 만드는 겁니다. 이건 수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쯤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미리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QLD만으로도 충분한가요? 목표가 리스크 최소, 작은 돈으로 오래 살아남기. 이 목적이면 QLD는 충분히 강력합니다.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여러분이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느냐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둘째, TQQQ는 그럼 언제 써야 하나요? 여러분의 땅, 즉 단기채와 현금이 먼저 확보되어 있고 성장 자산을 분할로 운영하는 규칙이 이미 몸에 배었고 그리고 시장이 명확히 추세를 회복한 뒤에 작은 비중으로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에 크게, 이건 금지에 가깝습니다. 셋째, 금은 꼭 필요한가요? 꼭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보험을 원하시면 필요합니다. 금은 평소에는 심심해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위기 때 그 심심함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넷째, 현금이 10이나 꼭 있어야 하나요? 여러분이 소액일수록 선택권이 더 중요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좋은 자산이 싸졌을 때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무력감이 결국 추격 매수를 부릅니다. 그래서 현금은 수익률이 아니라 행동을 교정하는 장치입니다. 다섯째, 이걸 하면 정말 리스크가 최소가 되나요? 투자에서 리스크 제로는 없습니다. 다만 리스크의 종류를 바꾸는 겁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리스크를 흔들리더라도 살아남는 리스크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몇 년 뒤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하겠습니다. QLD와 TQQQ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도구는 손에 잡히는 순간이 아니라 구조 안에 들어갔을 때 힘을 냅니다. 땅 없이 엔진부터 달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연료가 됩니다. 땅을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비상구를 확보한 다음 그 위에 QLD를 얹고 필요할 때만 TQQQ로 가속을 붙이시면 됩니다. 이 순서가 리스크 최소로 작은 돈을 불리는 포트폴리오 공식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